국회의 권능이 뭐고 국회의 권위가 뭔가에 대해서 국회의원들 자체가 몰라요. 이제 우원식이라는 놈 때문에 더 심하게 됐어요, 지금 이게. 국회가 국민 주권주의를 표상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기관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나, 이거보다. 이 국민 주권주의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이게. 이미 1762년에 사회계약론을 장작 루소가 써서 사회계약 정신으로 사회계약을 맺자는 정신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게 법이라고. 우리가 법을 다 지키는 이유는 계약이 됐기 때문이에요. 계약은 지켜야지, 당연히. 그리고 계약을 지키지 못했다. 그럼 벌을 받는 거야. 누구라도 다 그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약을 지킬 수가 없을 때도 있어. 그러면 그거 값에 상응하는 벌을 받으면 그걸로 돼. 벌을 받자는 거야, 나는. 왜 계약을 했는데 계약대로 안 해? 국민 주권주의, 구주권 재민 사상을 실현하는 것이 뭐야? 입법부라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뽑아놓으니까 뽑아놓고 나서 자기들끼리 짜웅해가지고 또 무슨 국민의 뜻에 주권자의 뜻에 어긋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국민 발안제도야. 직접 민주주의지. 국민의 일반 의지가 어디에 들어가도록 입법부의 국민 주권주의 사상에 그대로 매치되도록 만든 거야. 그게 국민 발안제도야. Folks Initiative. 이게 입법부야. 그러니까 간접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서로 견제와 균형이 되도록 한 거야. 이것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가 스위스야. 내가 그래서 스위스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입법부는 국민 주권을 일부 위임받았기 때문에 주권자의 뜻에 충직해야 돼요. 주권자의 뜻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 딴 짓 하면 안 돼. 국민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이재명이 그걸 잘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살아남았어. 이재명은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사회의 현상이고 우리가 민주주의 세계로 발전해 가는 하나의 거대한 사건인 거야. 이재명이라는 단어가. 이해하셨어요? 이재명은 국민 주권을 중시하는 하나의 단어야, 이재명이. 그 이재명은 그 사람의 이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인 거야. 국민 주권주의, 주권 재민 사상. 그게 하나의 거대한 위대한 사건이라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법부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마름의 역할을 하는 거야. 마름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곧 입법부가 행정부를 장악한다는 뜻이야. 그 민병덕 의원도 이 얘기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고박스 사태 같은 게 여기까지 질질 끌려온 거야. 그럼 국회의원이 행정부 공무원을 불러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됐어? 이유가 뭐야? 그럼 문서를 써. 국회의원이 공식적으로 문서를 써.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라. 그래서 답변을 받아. 그래가지고 이게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타당성이 있는 걸로 치면 되고 타당성이 없다. 그럼 그 국민 앞에 공고해 다. 공고해가지고 행정부에서 누가 그렇게 해서 박광이 그렇게 해서 박광을 반쯤 죽여놓으면 되는 거야. 탄핵해버리든지. 김병환이 그렇게 해서 탄핵해버리든지. 국회는 그 권능을 헌법적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입법부는. 그래서 독일은 아예 이 Parlamentarische Staatssekretär라는 직무가 있어서 거긴 다 입법부의 의원입니다. 하원 의원들이야 다. 이걸 우리말로 정무차관이라고 부릅니다. 정무차관을 파견하는 거예요. 그 행정부에. 큰 행정부는 3명까지도 파견하고 아주 작은 데는 하나. 보통 2. 그래서 정무차관을 파견해서 그 정식 의원들입니다. 입법부가 생각하는 대로 정부, 행정부가 안 움직인다? 그럼 아작나는 거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사전에 다
정무차관에 의해서 조절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고팍스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법부는 어떻게 통제하느냐? 양갈래로 통제합니다. 행정부가 통제합니다. 어떻게 통제하느냐? 감독기관으로서 사법부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Verwaltungsbeamter라는 행정공무원, 인사, 예산, 조직, 기타 행정 업무들을 다 사법부의 행정 업무를 다 행정공무원이 장악합니다. 그러면 사법부는 뭐 하는 데냐? 재판만 하는 거예요. 재판은 독립돼 있지. 사법부는 절대 독립돼 있지 않습니다. 재판이 독립돼 있어요. 입법부,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 양쪽에서 통제받습니다. 이렇게 통제받죠.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 권한을 통제하며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입법부가 시민법관을 뽑아서 이 사람을 쓰라고 사법부에다 줍니다. 그러면 사법부는 법원 그 판사들이 이 사람을 자기 재판부에 넣어서 같이 재판을 합니다. 5년 임기직이죠. 시민법관은. 그 입법부가 사법부를 시민법관을 통해서 사실상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뜻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올 수가 없지. 이것을 완벽하게 하는 나라가 바로 스위스입니다. 완벽하게 하죠. 스위스는 2024년도 Best Countries 리포트에서 넘버 1 in the world. 스위스는 US News and World Report라는 언론사에서 발표한 겁니다. 세계 최고의 국가 보고서를 스위스가 1위를 차지하죠. 내가 스위스를 계속 강의 때마다 시간 나면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스위스가 돼야 됩니다. 전 세계 36개국 중에서 1만 8천여 명 이상을 대상으로 평가한 거예요. 평가한 겁니다. 이 사람 전문가들이. 그래서 87개의 평가 항목에 따라서 87개국을 평가했어요. 그중에서 스위스가 1위가 나타났죠. 대한민국은 몇이냐? 대한민국도 높아요. 대한민국은 한 18위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대한민국이 18위인데 그중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게 뭐냐? 가장 낮은 점수. 우리의 국력, 국가적 영향력 이런 거는 6위에 해당돼요. 굉장히 높죠. 그런데 무엇가 가장 낮으냐? 72위에 해당되는 분야가 있어요. 그게 뭐냐? Open for business. Open for business. 비즈니스 개방성은 70위에 해당돼요. Quality of life, 삶의 질은 25위. 이거 뭡니까? 구글에 들어가서 이거 치면 다 나옵니다. 내가 고정 댓글에다 써놓을 테니까 그거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 나옵니다. 그래서